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시대에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사망했어도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됩니다. 워싱턴 타임즈 칼럼니스트는 언론이 언제 그렇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사랑했느냐면서 부시 사랑도 트럼프 미워하기라고 비난합니다. 의사당에 안치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평소 트럼프 대통령에게 험한 공격을 받아왔던 부시 가족은 전통대로 현 대통령을 초대함으로써 분열보다는 화합의 모양새를 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 정치인들을 백악관에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과 일단은 공통 분모를 찾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차기 상하원 지도부 1인자로 소수인종을 포함한 여성 의원들을 많이 선출했습니다. 의사당의 작업 환경이나 법안에도 여성 정치인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화당은 여성 정치인 파워가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워싱턴이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고함을 칠 수는 있어도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면서 중국과 현실적인 협상을 하도록 강조합니다. 2019년에는 테크놀로지 업계의 규제 강화가 경기 부진과 맞물려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높아집니다. 덴마크의 반이민 정권이 원치 않는 이민자를 전염병에 걸린 동물을 연구하고 화장하는 섬에 보낸다고 밝히자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미국은 현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 전 대통령 국장 기간이죠. 의사당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아버지 부시 41대 조지 H.W. 부시 대통령 마지막 가는 길에 이제 인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느낌 또 뭐 연관 이런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쭉 그 의사당을 비춰주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얼마나 오래 살아도 미국에 얼마나 그 가까이 느낌이 있는가 아니면 오래 살았어도 먼 느낌이 있는가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미국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다면은 미국 그 전 대통령이 숨지고 나라 전체가 이렇게 국장 기간이고 현 대통령도 이 전 대통령 가족들을 전부 비난을 하고 하다가도 또 그 여러 가지 그 민주당과의 그 싸움을 뒤로 뭐 몇 주 미룬다. 예산안 같은 것에서 그런 그 발표까지 한 국장 기간인데 미국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소수인종은 특별히 그 정도까지 그 다가가지는 않는가 미국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역사라는 것은 국가의 그 하나하나 그 벽돌 싸움, 그 세월의 흔적이 그 쌓아지는 이런 것도 역사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소수인종의 코리안 아메리칸의 그런 기간도 역사다. 이게 얼마나 좀 그 갭이 줄어들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아침에 콜린 파웰 전 합참 의장도 군인들, 전직 군인들이죠. 군인들과 같은 그룹에서 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마지막 그 인사도 하고 거수경례도 하고 성호를 긋더군요. 이 콜린 파웰 전 합참 의장이. 그리고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거수경례를 붙였고 본인은 뭐 군 출신은 아니지만 그에 비해서 그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은 이렇게 그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식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서 다른 그 거의 모든 조문객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께 일단 그 인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것 또한 그 상당히 미국적인 거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서비스덕 셜리가 이 강아지의 눈이 강아지는 아니죠. 굉장히 의젓하더군요. 눈이 얼마나 눈빛이 선하고 선하던지 또 그 기품도 있고요. 가만히 그 앉아 있어야지 될 때 앉아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그 로널드 레이건이 돈 아낀다고 이 장애인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복지 시스템 같은 것을 거부했지만 본인이 그 부통령일 때는 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장애인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 부시가 마지막 가기 전에 휠체어에 타고 있었던 그런 것처럼 군인으로서 다치고 휠체어에 타고 있고 한 사람들이 쭉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앞으로 이 서비스 덕도 군인들, 참전 용사들, 뭔가 몸이 불편해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잖아요. 이 서비스 덕, 설리가 휠체어에 탄 그 장애인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성조기가 덮여 있는 본인이 그 모시고 또 친구도 하고 했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고 쭉 그 의사당 자리를 다른 그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함께 동그랗게 이제 줄을 서서 쭉 나가는 이런 모습도 역시 상당히 그 미국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숨졌는데도 여러 가지를 뭐 비교하기도 하고 또 등등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전해드릴 텐데요. 하나는 그 칼레브 레타로시라고 이분은 예전에 그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자바스크립트하고 CSS 시스템 그 인터넷을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그 시스템을 처음에 개발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그 인터넷 매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Foreign Policy라든가 등등 세계 인터넷 매체 안에서의 뉴스 같은 것을 많이 리뷰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세계 정치 이벤트가 특히 이제 그 트럼프 시대의 정치 이벤트를 쭉 그 리뷰를 하면서 이번에도 역시 모든 뉴스가 about 트럼프 대통령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우편 폭발범이 잡혔을 때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자멜 카쇼기라는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가 살해돼도 여전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 왕세자와의 관계가 그 한가운데 들어있고 41대 대통령이 숨졌어도 역시 45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계 뉴스가 포커스가 가더라 해서 본인이 65가지의 언어로 발행이 되는 온라인 뉴스 보도를 쭉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숨진 금요일 밤부터 지금까지 리뷰를 한 결과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모든 그 매체들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나이도 많고 하니까 기사를 미리 써놓죠. 방송이건 신문이건. 그래서 즉시 보도는 부시의 포커스를 맞췄지만 몇 시간 뒤부터는 이제 그 연관에서 빌 클린턴이 그 다음 대통령이었었잖아요. 승계자였고 또 그 부시 아버지 대통령에게 뼈아픈 경험을 준 사람이고 그 뒤에는 이제 또 오바마도 나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부시 대통령의 사망에서 클린턴을 멘션한 그런 기사가 39%, 오바마 26.3%인데 트럼프 현 대통령은 57%나 되더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 국가적인 그런 그 추도의 날도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 동안에는 부시 가문이나 부시 대통령에게도 직접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도 이제 어제 가서 살룻 거수 경례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이 있더라. 이건 좀 가벼운 뉴스예요. 그런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찰스 헐트라는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비교적 젊고요. 팍스 뉴스에 많이 출연을 하거든요. 이 워싱턴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습관적으로 워싱턴 그 타임스가 뭐 워싱턴 포스트보다 훨씬 작은 신문이고 덜 알려졌고 하기 때문에 뭐 워싱턴 포스트를 많이 보도를 해드리는데 전혀 워싱턴 포스트와는 반대 방향인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워싱턴 타임스의 또 어피니언란의 편집인이기도 해요. 이 찰스 헐트라는 사람이. 이분이 오늘 그 글을 썼는데 아니 언론이 언제 그렇게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을 사랑했었지? 지금이
12월이잖아요. 그리스도 탄생 기적의 시즌에 언론이 정말로 모든 그 찬미를 조지 H.W. 사망한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고 있다. 그것도 공화당 정치인에게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진보 매체가 뉴욕타임스는 아주 드물게 우아한 정치인이었다. 대통령이었다. 뭐 드물게 우아한다는 건 아니고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다 우아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욱 우아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인간 거인이다라고 표현했으며, 내가 본 가장 친절한 사람, 어느 언론에서 있는지 지적하지 않았고 저도 모르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 이런 그 찬사들을 언론이 내놨는데, 부시가 살아있을 때 그 언론들이 언제 그랬었던가? 그가 대통령이었었을 때, 92년도 재선에 졌었을 때 한 번도 그 보지 못했던 칭송이다. 그러면서 언론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노가 많은 거죠. 팍스에서 코멘트를 할 때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살아있었을 때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더니 out of touch다, 당파적이다. 당파적이긴 했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나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나 선거 캠페인 때 좀 그랬습니다. 부정 캠페인 굉장히 심각하게 했고, 또 그 부정 캠페인이 주효해서 당선되기도 했고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그리고 일본 총리와 만찬할 때 그냥 음식을 다 쏟아냈을 때는 그때 어땠던가, 이런 지적을 하면서,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이 아버지 부시가 이제 건강도 많이 악화되고 해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위협이 아니었을 때도 그 미국 언론들이 뭐 그런 여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땐 좀 사실 넌센스였어요. 휠체어 타고 어디 행사 같은 데 가서 공개적으로 와이프도 있고 사진 찍는데 휠체어를 타니까 높이가 낮잖아요. 해서 여성들을 이렇게 뭐 미국 사람들 다 허그하고 하는데,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그 높이 자체가 여성들 무슨 엉덩이 이 부분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언론이 얼마나 비난했는가. 저는 별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좀 뉴스가 좀 그랬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빌 클린턴의 여성관 같은 것을 쭉 얘기를 하고요. 지금 조지 H.W. 부시를 칭찬하는 것은 부시 그 장례식 2부에도 부시에 관한 게 아니라 현 백악관 주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밉기 때문에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칭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론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인데도 그 대통령을 얼마나 미워하는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를 경멸하고, 그러면서 조지 H.W. 부시는 우아했다, 거인이다, 가장 친절하다, 사려 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까지 뭐 진보적이죠. 부시를 추모한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도 사설에서 공화당인데 조지 H.W. 부시에게 조의를 표하고 지금 우리의 대통령은 품위를 잃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하면서 이 칼럼니스트가, 아시겠어요? 부시가 숨져서 아쉽긴 하지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트럼프를 미워하는 마음을 부시에 대한 칭송으로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그 맥스 부트 칼럼니스트를 비난을 하는데요. 워싱턴 타임스의 칼럼니스트가, 맥스 부트 씨는 최근에 그 북한 관련 내용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사람이 러시아계이기 때문에 북한 관련을 잘 좀 꿰뚫어 보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맥스 부트가 결국은 조지 H.W. 부시는 안티 트럼프였다라는 말을 해버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갑작스러운 찬미, 갑작스러운 이 사랑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미움의 표현이다. 반복을 많이 하는군요. 미스터 트럼프가 미스터 부시와 다른 옷을 입은 사람인 것은 분명하고, 또 다른 가정,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 입술을 읽으세요. Read my lips.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나 세금 안 올리겠습니다 하고 2년 뒤에 할 수 없이 올린 그것을 이제 비아냥거린 거죠. 하면서 이 칼럼니스트는 제 입술을 잘 읽으십시오.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건, 그가
캠페인 공약을 지키면 재선될 것이고 그게 도널드 트럼프와 미스터 부시가 다른 점입니다. 이게 이제 부시를 마구구 찬양을 하는 찬미를 하는 그에게 좋은 말을 해내는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요. 그런 매체가 너무 역겹다는 거죠. 워싱턴 타임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신문의 칼럼니스트 찰스 헐트 씨가 오늘 쓴 칼럼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그 대통령이 숨지면 그리고 누구라도 숨지고 나면은 조금 그 한 박자 뒤로 가죠. 그리고 이미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죽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더 잘 살려고 때로는 노력을 하고 때로는 그러면서도 좀 못되게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 과정인데 숨지고 나면은 조금 그 인색했었던 그 모든 것이 언론도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이나 똑같이 좀 후해지죠. 그리고 이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지금 한참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그 뒤에는 물러나고 나서 오히려 그 인기가 높아진 그런 그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그 저돌적이고 좀 매몰차기도 하고 직설적이기도 하고 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말과 태도가 달라서 조금 참으려고 하고 분열보다는 화합을 하려고 하고 그랬던 모든 정치인들이 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 여러 가지가 조금 좀 복합됐다 싶고 그리고 좀 전에 그 읽어드렸던 그 칼럼니스트를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좀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매체보다는 지지하지 않는 매체가 그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같은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더 키워서 자신의 그 지지 기반을 확장해 나가는 더 화내라 너 쟤 때문에 화내야 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는 저는 이제는 방송을 이 정도 하면서 왜 트럼프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지지를 하는가 이번에 조지 부시 그 아버지 대통령의 사망을 보면서도 좀 그림이 확실해지는 게 기본적으로 백인들이 민주당도 챙겨주지 못했던 블루칼러 백인들이 오래 그 소외됐었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거들떠도 안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잘 살게 해준다니까 그게 진짜 희망이던 가짜 희망이던 어느 정도 중도의 희망이던 거기에 이제 한번 말을 믿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놈이 그놈이야. 정치인들 다 똑같아. 그럴 바에야 뭐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데 새로운 스타일을 한번 해보지 뭐 다 썩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많아요. 미국에. 인기인이니까 그냥 인기인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또 하나 특색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세금이면 세금 아니면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이민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스몰 비즈니스를 하신다던가 해서 그런 특정 인종과의 그 경험이 나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또 트럼프가 이거 잘한다. 이민자들 그거 틀렸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 뭐 한 가지 정도 있으면 그 지지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그런 그림 정도는 잡혔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폴리티컬 그 코렉트니스라고 하잖아요. 뭔가 정치적으로 좀 소외됐다던가 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이런 그룹을 좀 잘 해줘야지 된다.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위선이다, 역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그 지지하시는 것 같고요. 뭐 이래저래 오늘의 미국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을 전하면서 또 all about 트럼프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잠시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 조금 분위기도 바뀌고 있고요. 미국에서 여성의 힘, 또 그 여성의 힘이 있어지면 사회가 변화가 되죠. 아마 한인분들 가운데서
따님이 정치를 한다고 하셨으면 그동안은 그거 뭐 하라고 하지? 뭐 하려고 하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시대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이 코드를 한 번 했었어야지 될 때 두 번 해서 아이 참 했는데 세 번째로 실수에 또 하나의 옷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우선 그 헤드라인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것부터 정정을 하겠습니다. 덴마크가 원치 않는 이민자들을 섬에 가둔다 했는데 전염병이 있는 동물들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염병은 아니고 병이 있는 동물을 연구하고 화장하는 섬 뒷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에게 다가가는 것을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웨스트 버지니아가 탄광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가 굉장히 높고 그런데도 민주당의 조 맨신 의원이 상원 의원이 재선됐죠. 지난번에 브렛 캐버너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대법관에 대해서 민주당인데도 찬성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선이 됐는데 어제 점심을 한 1시간 30분 정도 같이 먹었대요. 뭐 치킨도 먹고 그린빈 뭐 매쉬드 포테이로 함께 먹었는데 이 조 맨신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당적으로 뭔가를 좀 해야지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하고요. 광부들 지금 펜션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태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뭉뚱그려서 했답니다. 물론 백악관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간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 이런 것에 대해서도 2013년도에 연방 상원에서는 통과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이민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결국은 이번에도 중간 선거에서도 봤지만 라티노 표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 사람들, 여성들이 라티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엄마와 아이를 떼놓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가 많이 깎이기도 했고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도 그 이슈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안 없앤다는 이 이슈도 결국은 그 공화당 후보들에게는 크게 마이너스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초당적으로 좀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리더들을 백악관에 이제 자주 초대를 하고 있답니다. 뭐 당연히 낸시 펠로시 차기 하원 의장이라든가 척 슈머 상원 대표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겠죠. 이번에 원래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부시 대통령 장례식이 있기 때문에 장례 끝나고 이제 다시 만난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탑 자문들이 정규적으로 중간 선거가 끝난 뒤에 의사당을 방문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대통령이 지금 공통분모 찾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화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공화당 유권자들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공화당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공화당의 의제와는 다른 겁니다. 공화당이라면은 지금 뭐 무역 이런 것이 사실은 민주당이 주장을 했었던 그쪽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공화당이랑 내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민주당이랑 좀 해보지 뭐 이런 생각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시동을 걸었고 지난주에 또 저는 이 사람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하이오주의 상원 의원이에요. 민주당이고 슈어드 브라운 상원 의원. 오하이오주는 누구나 이겨야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주이고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오하이오주에서도 당연히 당선이 됐고요. 그래서 오하이오주의 제너럴 모터스 공장 닫는 것 때문에 이 의원이 대통령이 뭐 거기다 대고 제너럴 모터스를 뭐 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백악관은 지금 모든 전기 자동차에 대한 연방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살 때 그 보조금을 없애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의논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이제 계속 연결끈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민주당과
민주당 특히 이제 뭐 민주당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정치인들과의 접촉이 중간 선거 이후에 굉장히 늘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이 워낙에 뭐 수십 명 이상이 새로 여성이 더군다나 이제 소수인종 또 종교도 다양해요. 종교도 뭐 무슬림 여성까지 하원에 새로 당선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캠페인 위원장 아니면 좀 온건하다고 할 수 있는 블루더그 코얼리션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23년 됐는데 그 의사당에 가면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정식적인 그 소위원회가 수십 개씩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의원들끼리 만드는 그 그룹이 스몰 그룹이 있는데 블루 더 코얼리션이라는 이 그룹은 만들어진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소수인종 여성이 이제 말하자면 위원장이 됐고요. 여성으로서 두 번째고요. 뿐만 아니라 뭐 하원 캠페인 위원장이나 상원 캠페인 위원장 다 여성이고 상원은 첫 번째 라티노 여성이에요. 그 위원장이 캠페인 위원장이 그리고 여성으로서 두 번째고 네바다가 그 지역구인 그 의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주지사 협회 의장도 여성이고 로드 아일랜드 주지사고 뭐 캘리포니아주의 뭐 바브라 리 하원 의원도 뭔가 하나를 맡았고 이렇게 그 여성의 리더십이 굉장히 그 어필되는 겁니다. 어필되면서 그 이 여성 의원들이 엄마도 있고 하잖아요. 스케줄을 뭐 어떤 경우는 나는 일주일에 나흘을 일을 하겠어 하는 것도 추진을 하는가 하면은 여성이니까 차일드 케어 텍스 공제 같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밀어붙일 수도 있고요. 레이디스 레스트룸 문제도 있고 아니면 또 초당적인 공화 민주 가릴 것 없이 우리도 아이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썸머 캠프도 만들고 종교적으로도 이번에는 뭐 히잡 쓴 여성 의원도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의논들도 하고요. 공화당에서는 아마 하원에서 새로 그 여성으로 소수인종으로 선출된 여성인가요? 소수인종인가요? 한 명밖에 없을걸요. 민주당이 뭐 거의 50명, 60명 이 정도 되는 상황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종적으로는 다 이슈별로 따로 보시되 인종적으로는 역시 민주당이 공화당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소수 인종과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당이다 하는 것을 그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78세인 낸시 펠로시가 차기 하원 의장이 될 텐데 나이가 많다고 여성이라고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78세에 실제로 미국에서 그 뭐 부통령은 대통령의 그림자니까 더군다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더 그림자니까 이 파워 넘버 2 파워의 인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여성이 과거에도 88년도에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나이가 78세인데도 하는 건데 보면은요.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화당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젊은 사람들 좀 분위기 바꿔야지 된다 하면서 굉장히 공화당에서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캠페인 뭐 비디오 오디오만 하더라도 13만 6천 건이라나 뭐 그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낸시 펠로시가.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반격하는 그런 그 비디오 클립을 내놓지 않습니다. 뭐 사적으로든 공적 기금으로든 내놓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그 차기에 되는 사람이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기회에 제가 하나 마무리를 하자면 G20 정상회담들 그 회담할 때에 전체 사진을 찍은 것을 보고 제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 세상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줄로 줄을 섰어요. G20니까 세계 그 경제 대국 20개국 그 지도자들이 뭐 트럼프, 문재인, 시진핑, 뭐 아베, 신조 뭐 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다 왔잖아요. 해서 이제 맨 앞줄에 누구 서고 누구 섰는데 여성이라고는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20명뿐만이 아니라 게다대고 뭐 김용 총재도 갔고요. 세계은행. 또 이제 IMF 총재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틴 라가르도 이 IMF 총재 세 번째 줄이 이렇게 세계은행 IMF 총재 이런 식이었고 맨 앞줄에 테레사 메이가 이제 앞줄에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 보면은 왼쪽
쯤에 있었거든요. 테레사 메이가 있었고 IMF 총재가 대각선 쪽으로 저쪽 세 번째 줄에 있었고 그리고는 없는 겁니다. 한 뭐 30명 정도는 모인 것 같은데 물론 독일의 앙겔라 머르켈이 있지만 앙겔라 머르켈은 자동차래요. 자동차죠. 뭐 하늘로 날아다니는 자동차. 예전에 그 한국에 그런 영화 있었는데요. 아무튼 하늘로 날아다니는 그 자동차 비행기가 고장 나서 독일로 다시 갔다 오느라고 이 단체 사진에 시간을 못 맞춰서 못 찍었는데 왔다 하더라도 3명,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성은. 그래서, 이 여성이 아직까지도 멀었구나. 지구의 반 이상이 지금 여성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넘버 2 자리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 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은 오늘 뭐 좀 분위기 별로네요. 다우지수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 나스닥도 내려가고 있고 S&P 500도 전부 내려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테크놀로지 주식이 다우가 지금 534포인트나 내려가고 있거든요. 많이 장을 끌어내리는데 경기 불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테크놀로지 업계가 규제까지 지금 많이 받게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그러면 이윤도 줄어들 테고 또 세금 감면 베네핏도 뭐 이미 다 어느 정도는 영향이 나왔고 그렇게 될 경우 전반적인 사람들의 테크놀로지 업계에 대한 인식도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테크놀로지 업계가 약해지거나 무너진다면 경기 불황은 더 커지는 것이고요. 뭐 구글도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고 의회에서는 연방 사생활보호법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특히 이제 메리어트 호텔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개인정보가 유출됐잖아요. 연방무역위원회는 페이스북이 뭔가 위반했는가를 조사하고 아마존도 공정거래하고 있는가 조사받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의 뭐 알파벳 이런 주식들 지금 전부 내려가고 있고 또 내려갔다가 딱 회복하는 면역성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짧고 무드가 달라지는 겁니다. 투자가들이 테크놀로지 업계에 투자를 할 때 전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하는데 GDP 성장률이 조금만 주춤해도 하이테크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하이테크 회사에 영향 미치는 게 다시 뭐 주식시장으로부터 시작돼서 메인스트리트에 오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래저래 뭐 경기가 크게 좋아진다는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자신을 가리켜서 관세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하는데도 트럼프맨은 중국이 미국 자동차 관세 완전히 없애는 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중국과 실제적인 협상에는 강성인 무역 대표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임명을 했으니까 이게 쉽진 않을 텐데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고 하버드 대학교 총장하다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하는 이분이 경제를 좀 별 큰 욕심 없이 민주당이긴 합니다만은 크게 거시적으로 잘 지적을 하시는 분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화이트하우스가 중국에 고함을 치지만 중국 경제를 결국은 누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과연 지적재산권에서 큰 변화를 보일까? 외국인 투자 관리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을 확 없애버릴까? 국제 규범에 맞게 할까? 어제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것처럼 중국과 서방 세계의 규범 자체가 국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어떤 경우는 이게 불법이야? 라고도 생각을 하고 하루아침에 이게 고쳐질 수가 없다는 물론 중국의 경제 시스템, 실행 이런 것에 대한 혐오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좌절하는 외국 정부도
중국의 상업 시스템에는 좌절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경제 협상은 실용적으로 해야지 되니까 중국의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하나로 딱 묶여가지고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이상이 아니라 윈윈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것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불행하게도 분노와 선언은 전략적인 요소가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이제 보조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정부에서 성장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그 성장률은 사실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일부 회사는 중국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었었잖아요. 일자리도 뭐 그쪽으로 옮겨가서 그랬는데 그랬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그런 회사가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보조를 해서 그런 회사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시스템은 결국 미국 경제 성장에 0.1%밖에 영향을 못 미치고요. 그리고 어제 이코노미스트는 게다대고 미국 사람들이 값싼 중국 물건을 원하는 것 이것까지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중국이 국제 질서의 도전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 앞으로는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이 세계 경제 최대 대국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지금 뭐 잃어버리고 있고 10년 있으면 정보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바이오텍은 마찬가지로 많이 잃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분노만 한다고 중국이 바뀔 수도 없다라면서 미국이 중국을 분쟁 없이 무너뜨릴 수도 없는 것이고 참 확실한 답 없는 어려운 의문이 있는데 분명한 건 단기적인 이런 좌절에만 포커스를 두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도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특정 분야에서의 무역 분쟁 이슈에서는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이 부분적으로 성장할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면서 가능한 부분부터 고함만 치고 하나도 나는 양보 안 한다. 너가 다 양보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협상부터 해야지 된다는 거죠. 완전히 그 이미 세계화된 경제에서 중국을 소외시킬 수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값싼 중국 물건을 원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를 거꾸로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베이징에서 미국에 대한 반미 요소만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지금 중국은 시진핑이 들어와서 세계로 힘을 펼쳐 나가려고 하니까 미국에서도 공화당이건 그 민주당이건 과거에는 조금 그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마구 뭔가를 그 질러대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협상이 되지 않으니까 아주 작은 커머셜리즘에만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윈윈 하면서 나가야지 된다. 지금은 너무 세다 하는 거죠. 레리 서머스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쓴 기고문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덴마크가 원치 않는 이민자를 섬에 가둔다. 이게 이제 그 덴마크의 현 정권이 좀 정치적으로 우파이기 때문에 발표를 한 건데 2021년도에 오픈을 한답니다. 4년 동안 지어서 1억 1,500만 달러를 들여서 이 원하지 않는 이민자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죄를 저질렀다던가 그런데도 본인이 태어난 그 나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이민자들을 섬 이름이 라임섬이네요. 라임트리 섬이네요. 린드홈 섬이라는 17에이커 되는 곳에 일단 100명의 그 외국인 난민 신청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 넣어 놓는다는 겁니다. 현재는 이 섬에서 아픈 동물을 연구하고 또 그 아픈 동물이 숨이 끊어지면 화장하고 하는 그런 섬이고 해안에서는 2마일 떨어졌는데 오죽하면 그 페리의 이름이 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민 그 장관을 했었던 사람은 이거 조크하느냐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데 현 정부는 우린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덴마크 그 섬이 그 발틱해 저쪽 그 뒤쪽
뭐 뒷부분쯤 된다고 하거든요. 참 글쎄요. 그 국가마다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오죽하면 미국에서 세계에서 이 내용이 참 예사롭진 않다 하고 보도했겠습니까? 강혜신이었습니다.